예, 이번 부분은 등기는 그 3, 4, 5장에서, 4, 5장에서 거의 다 지금 나오거든요. 그래서 4, 5장 부분을 거의 지금 중요한 거 위주로 많이 좀 배운 거고요. 그 3장 부분에서 조금 더 몇 개, 이제 우리 그 3장은 우리 아까 31페이지 요 부분은 이제 이거 밑으로 이렇게 내려보는 거라고 했죠. 지금 4장, 5장은 좀 옆으로 이렇게 쭉, 옆으로 이제 보는 걸 이렇게 쭉 배웠었고요. 3장은 그걸 이제 아래로 이제 보는 겁니다. 어떤 본 내용들을 또 다시 어떻게 보면 확인 학습하는 거랑 좀 마찬가지거든요. 그 중에서 조금 여기 안 나와 있는 부분을 이제 보는데, 어디로 넘어가냐면 18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우리 기본서. 18페이지에 그 등기 신청 그 적격이다 이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신청 218페이지 보시면 등기 신청 적격 이 부분이 나오는데, 자, 이 부분은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 등기부에 잠깐 가보죠. 등기부가 나타나나? 이렇게 등기부에 여기 이름이 올라간 사람들 있죠. 이렇게 뭐 소유권 보존 이렇게 갑, 그죠? 그리고 뭐 전세권 설정 이렇게 을, 뭐 저당권자 을이 은행 이렇게 써 있잖아요. 등기부에 이제 이름이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있는 단체가 있고, 없는 사람이 있고, 없는 단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우리 신청에 적합한 자격을 가진 자에서 우리 등기 신청 적격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누구 명으로 등기됐느냐. 그래서 우리 등기 명의 적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상 어떤 능력이냐면 권리 능력에 대응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민법상 이제 권리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걸 배우거든요. 그래서 이걸 등기 신청에 적합한 자격을 가진 자, 그래서 등기 신청 적격, 또 등기 명의 적격인데, 우리 민법상에 우리 인은 권리 능력자는 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인에는 크게 두 인이 있죠. 우리 자연인하고 누가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 법인이 있죠. 그죠? 자연인과 법인이 있습니다. 법인. 자연인은 출생해서 사람이 된 자고요. 법인은 이제 회사 설립 등기가 돼서 회사들이죠. 회사 설립 단체성과 설립 등기가 돼가지고 법으로 인정인 자들이 이제 법인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자연인이란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만 권리 의무에 기속되기 때문에 사람만 태어나면 그 사람이 무능력자든지 뭐 미성년자든지 피한정 후견이든지 외국인이든지 할 거 없이 뭐 유아 2살짜리 3살짜리 할 거 없이 다 부동산에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안 되는 사람이 나와요. 태아죠, 태아. 뱃속에 있는 아기는 우리 아직 사람으로서 이제 태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판례는 그 뭐 정지 조건서 이런 게 나오는데 그런 거 알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태아인 상태에서는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죽은 사람이나 태아명으로는 등기부에 이렇게 이름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법인입니다. 법인은 뭐 외국 법인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법인은 굉장히 종류가 많죠. 뭐 사법인, 공법인, 영리, 비영리, 사단, 재단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법인은 다 취득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현대 우리나라 한 뭐 70% 재산 다 법인이 가지고 있죠. 무슨 회사들이죠? 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그죠? 그 사람들이 다 얼마든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이 아닌데 인정해주는 단체가 하나 나와요. 우리 민법에 보시면 여기 중에서 하나 더 볼게요. 법인 중에서 사법인 말고 공법인이 나왔거든요. 공법인은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예요.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선거로 뽑는 단체만 지방자치단체거든요. 우리 특별시, 시, 군, 구. 뭐 동작구면 동작구, 여기 그 은평구면 은평구청. 그래서 은평구청명으로는 여기 지방자치단체니까 얼마든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요. 은평구청이 우리 청사를 지키기 위해든지 또는 뭐 구의회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든지 토지 건물을 자기들 명으로 얼마든지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법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자, 우리 지방자치 아닌 법인이 아닌 있어요. 그 시군구의 하급단체가 있죠. 읍이나 면이나 동이나 리. 우리 지금 가련동 명으로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이게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실 것은 공법인인 시, 군, 구 명으로는 얼마든지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갈 수가 있다. 그런데 요 시공고가 아닌 읍이나 면이나 리나 동명, 예외적으로 나중에 동리가 자연부라긴 예외는 있어요. 그건 나중에 이제 보기로 하고, 그래서 일반 행정 동리명으로는 등기부의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자치가 아니기 때문에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갈 수 없다. 그럴 것이고요. 자, 근데 인이 아닌데 인정해주는 잔재가 하나 있거든요. 자, 우리 민법을 찍고 또 배워야 되는데, 이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이라고 나와요. 권리 능력이 없다는 것은 우리 법인이 되려면 우리 단체성과 설립 등기가 돼 있어야 되죠. 근데 요 단체성은 가지고 있지만 우리 설립 등기가 안 돼 있는 것을 우리가 민법에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이라고 하거든요. 그 대표 선수가 종중이나 교회나 문중 이런 사람들이에요. 현재 우리 종중 땅 엄청나게 많죠. 그죠? 그래서 얼마든지 종중명으로는 부동산을 얼마든지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종중 땅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종중 묘도를 세우고, 그죠? 그래서 인이 아니지만 종중은 실거래에서 종중명으로 등기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종중명으로 등기할 수 있게끔 우리 법은 예외를 인정해 줬습니다. 근데 이 종중이 등기로 갈 때 등기소에 이렇게 신청으로 가는 사람하고 등기부의 권리자, 의무자, 이름이 올라가는 사람이 여러분 좀 다르다는 겁니다. 자, 우리 신청인은 사람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대표자가 가서 신청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지만 종중 땅은 그 대표자의 재산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종중 종원들 거든요. 그래서 등기부상 명의는 그 사단 재단명으로 종중이 사단 재단명으로 이렇게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는 거지, 그 대표자가 권리자, 의무자가 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단순히 대표자는 신분만으로 가는 거예요. 그 신청으로 가는 것 뿐이지, 그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는 권리자, 의무자가 되는 것은 그 사단 재단이지, 여기에 대표자가 권리자, 의무자가 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잘 기억하세요.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인 종중, 교회 이런 사람들도 등기부에 얼마든지 이름이 올라갈 수 있다. 그 부동산을 자기 명으로 취득할 수 있다. 그렇지만 취득할 때, 신청으로 갈 때, 부동산을 취득해서 신청으로 갈 때는 대표자가 신청으로 가지만 그 권리자, 의무자로 명의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종중명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우리 권리자, 대표자가 권리자, 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대표자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보시고, 그 다음에 민법에서 여러분 조합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민법에 이제 조합이라는 것은 어떤 한 조합은 계약의 한 형태예요. 우리 민법에 이제 여러분 배울 때 전형 계약 14가지 배우거든요. 매매, 중요 이렇게 쭉 배울 텐데, 교환 계약, 그 중에서 조합 계약이라고 있어요. 자, 우리 조합은 민법상 조합이 있거든요. 이 민법상 조합은 그냥 계약의 한 형태예요. 동업 계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ABC가 우리 동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재산을 자기들 이렇게 명으로, 이렇게 조합명으로, 이렇게 개이들 명으로 이렇게 계약을 통해서 동업 계약들을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동업 계약했는데, 근데 이 민법상 조합은 계약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등기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이 아니에요. 그죠? 자연인, 인은 법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합명으로는, 민법상 조합명으로는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갈 수 없어요. 이건 계약한 형태. 등기부에 매매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이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갑을, 병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여기 계약명으로는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민법상 조합명으로는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럼 민법상 조합원들이 이 재산을 취득했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조합원들 개인들 명으로, 나중에 민법상 조합원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소유 형태를 공유가 아니라 합유라고 그래요. 합유 등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할 것은 민법상 조합은 그 조합명으로는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갈 수 없고, 그 사람들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그 개인들 명으로 이렇게 합유 등기를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근데 명칭만 조합이지 특별법에서 성질상 법인인 특별법상 조합이라고 나오거든요. 우리 농협협동조합, 재건축조합 이랬죠. 명칭은 조합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지만 우리 농협법에 보시면 농협은 법인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아까 이 자연인과 법인은 취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농협, 지금 점포 농협들 굉장히 많죠. 그죠? 그래서 농협들이 자기들 명으로는 얼마든지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명칭만 조합이지 성질은 법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민법상 조합명으로는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갈 수 없다. 근데 특별법상 조합인 농협이나 재건축 조합은 그 농협명으로, 재건축 조합명으로 얼마든지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올라가지 못하는 사람 한 사람만 더 볼게요. 지금 아까 태아 안 됐었죠, 그죠? 읍면 리동 안 됐고 민법상 조합이 안 됐고 또 안 되는 이름이 학교입니다. 학교. 이 학교는 우리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우리 무슨 쌍문 고등학교, 그죠? 학교는 유경시설에서 영조물에 불과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학교 이렇게 명으로는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설립한 지금은 그 재단법인이 있거든요. 그 재단법인명으로만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갈 수 있지, 이 학교명으로는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다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갈 수 있다. 근데 이제 안 되는 사람 4사람인데 우선 태아 안 되고요. 학교 안 되고 읍면 리동 안 되고 민법상 조합은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우리 암기사항에 이렇게 읍면에 있는 우리 민족사관학교 있죠. 그래서 민조라는 태학교, 이 사람들은 신청 적격이 없다. 그래서 읍면 안 된다, 민법상 조합 안 된다, 태아 안 된다, 학교 안 된다. 그래서 읍면에 있는 민조라는 태아 학교는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갈 수 없다. 이 부분도 우리 올해도 등장했고요. 우리도 계속 자주 판례에 관한 내용들이고 있기 때문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4사람 명으로는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갈 수 없고 다 되는데 자연인과 법인이 되는데 법인이 아닌 권리 능력 없는 사단재단, 대표적으로 종중이다. 종중 땅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종중도 자기들 명으로 등기해 놓을 수 있다. 다만 이제 등기소에 갈 때 신청인은 사람이 가야 되니까 대표자가 가지만 권리자, 의무자,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는 사람들은 그 종중, 사단, 재단명으로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쭉 우리 책에 써 있을 겁니다. 한번 잠깐 가볼게요. 자, 218페이지입니다. 거기 등기 신청행위 의의는 그 부분은 그냥 우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들 볼 수 있고, 그 신청 적격 보세요. 2번 있죠? 자, 등기 신청 적격자란 등기 신청 절차에서 당사자, 즉 권리자, 의무자가 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으로서 등기 신청의 당사자 능력을 의미하는데, 권리 능력이 있는 자연인과 법인은 모두 등기 신청의 당사자 능력이 인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고, 자,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연인, 우리 태아만 안 되고 다 될 수 있었죠, 그죠?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 따라서 모든 자연인은 등기 신청의 당사자가 돼서 권리자, 의무자가 될 수 있다. 근데 태아는 안 된다고 그랬죠. 밑에 태아 있는 동안에는 권리 주체성이 인정되지 않고 법정 대리인도 있을 수 없고 태아의 그래서 신청 적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거기까지만 기억이 됩니다. 시험은 태아명으로 된다, 안 된다, 이렇게만 시험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법인은 다 된다고 그랬죠, 그죠? 법인은 정관으로 정한 목적법, 법인 나오면 그냥 회사들 생각합니다. 삼성 주식회사, 전자 주식회사 이렇게, 현대자동차. 법인으로 정한 법인에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법인명으로 얼마든지 권리자, 의무자가 될 수 있다. 근데 그 지방자치단체 보세요. 자, 공법인, 아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등기명이 될 수 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지방자치는 특별시나 광역시나 그 시자가 하나 빠졌는데 시군구입니다. 그 시자가 하나 빠졌는데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구만을 의미하는 거지. 즉 은평구청명으로는 얼마든지 부동산 취득할 수 있다. 그러자 읍이나 면이나 동명으로는 등기할 수 없습니다. 가련동 이렇게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예외는 있어요. 한편 요건 나중에 이제 보기로 하고, 자, 3번 보세요.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입니다. 자, 우리 등기법 26조 1항은 종중, 문중, 기타 대표자나 관리 있는 법인 아닌 사단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여러분 주의할 것이 그 사단 재단을 권리자 의무자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대표자가 아니라, 그죠? 그걸 대표자를 권리자 의무자로 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단 재단을 그걸 줄쳐내야 됩니다. 사단 재단을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로 함으로써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의 등기 신청 적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뭐 종중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왼쪽에 기출이 있죠, 여러분. 기출.
그죠? 기출해 보시면 종중 문중과 같이 권리 능력 없는 사단도 등기 능력이 있다 이렇게 없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대표 선수들이 뭐 아파트 입주자 대표 이런 것들은 지금 나중에 볼 겁니다. 자, 근데 학교 아까 결론 안 됐었죠, 그죠? 한번 보세요. 사인이 설치 경영하고 있는 이 사립학교는 등기법의 26조의 규정이 있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학교 명의로는 그를 대표한 학교장이 등기할 수 없고 설립자 명의인데 이 설립자가 지금 재단 법인입니다. 개인이 안 되고요. 재단 법인 명으로만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갈 수 있지 학교 무슨 학교 이렇게는 등기 명인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뒷페이지 보시면 국립학교는 공법인인 국가명으로 공립학교는 지방자치단체 명의가 그 명의로만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갈 수 있지 이렇게 학교명으로는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갈 수 없습니다. 예. 자, 그 조합을 주의라고 했죠. 그죠? 조합 보세요. 조합. 자, 민법상 조합. 아까 민법상 조합은 계약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갈 수 없고 그 조합은 전원명으로 합의 등기해야 됩니다. 볼까요? 민법상 조합은 등기 신청의 당사자 능력이 없기 때문에 민법상 조합재산은 그 조합원 전원의 합의이기 때문에 조합명으로는 등기할 수는 없고 조합원 전원명으로 합의 등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다만 우리 특별법상 조합이 있죠. 거기 하나 두 가지만 써놓으세요. 농협하고 아까 재건축 조합입니다. 정비사업조합이라고 하는데 농협하고 재건축 조합, 정비사업 조합 이 사람들 명으로는 얼마든지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갈 수 있다. 예, 명칭만 조합이지 성질은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협동조합, 재건축조합, 정비사업조합 이런 명으로 얼마든지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갈 수 있다. 법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보시고 그 전통 사찰, 우리 사찰은 절들 많이 가지고 있죠. 예, 그 전통 사찰 보존법에 등록된 사찰은 권리 능력 없는 사단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등기부 이름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 사찰 보존법에 의해서 소정의 전통 사찰로 등록되면 등기 신청에 당사자 능력이 인정이 됩니다. 이게 이제 등기 신청의 당사자 능력에 관한 부분에서 거기 이제 밑에 뭐 예제 문제도 이렇게 두 번째 나왔는데 그래서 이 부분 아까 요 했던 요 암기사항 하나 있었잖아요. 읍면에 있는 민조라는 태아 학교는 등기 신청 적격이 있는 게 아니라 없다. 그래서 등기 신청 적격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읍면에 있는 민조라는 태아 학교는 등기 신청 적격이 없다. 그래서 아까 읍면 이동 안 된다. 민법상 조합 안 된다. 아까 특별법상 조합은 됐죠? 농협, 태아 안 된다. 그리고 학교 이것들은 신청 적격이 없다. 이 부분 여러분 잘 기억을 좀 해 두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그 221페이지에 우리 등기는 우리 공동으로 가서 신청했죠. 우리 권리자 의무자 각종 등기할 때 누가 권리자 의무자나 쭉 배운 거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지금 다 우리 아까 4장 5장에서 배운 내용들을 여러분 쭉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냥 여러분이 그냥 보시기로 하고요. 1월 달에 한번 볼 때 또 한번 이 부분은 자세히 또 보기로 하고요. 어디로 부분 넘어가냐면 또 중요한 거 224페이지에 한번 잠깐 볼까요? 우리 등기는 공동의 원칙이 있었죠. 그죠? 근데 예외적으로 여러분이 단독으로 가서 우리가 신청할 수 있는 등기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예, 우리 앞에서 요 파트에서 여러분 그 4장, 5장 볼 때 배웠습니다. 자, 제가요, 계약일 때는 대개 공동인데, 계약이 아닐 때는 대부분 단독으로 가서 신청한다고 그랬죠. 공동이라는 것은 등기부에 기록됨으로써 이득을 보는 권리자와 손해보는 의무자가 하는 건데 우리 성질상 의무자가 없든지 진정성이 확보가 되면 우리 법은 단독으로 등기 수여와도 좋다라고 예외적으로 이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등기들을 쭉 여러분이 규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성질상 이렇게 의무자가 없거든지 판결 등을 통해서 진정성이 확보될 때는 등기는 공동의 원칙인데 이런 등기들은 단독으로 가서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공동 등기, 단독으로 가서 신청하는 등기는 어떤 것들이냐? 이게 지금 여러분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요 등기들은 이제 나중에 우리 다 이제 볼 건데요.
우선 여기서 그냥 몇 가지 볼까요? 우선 결론 먼저 하고 본 거는 보고 안 본 것들은 먼저 결론할게요. 우리 신탁 등기라고 있거든요. 이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가서 단독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독으로 가서 하는 등기는 예외는 하나 있지만 그 잘못돼서 그 말소로 갈 때 역시 단독입니다. 우리 소유권, 여러분이 보존 등기 있었죠, 그죠? 우리 소유권 보존 등기는 집 짓고 새 집 짓고 처음 하는 게 데려갈 사람 없어서 단독이고, 그 보존 등기가 잘못돼서 그 보존 등기의 말소 등기도 단독으로 가서 신청합니다. 여러분 요 자료 한번 꺼내 볼게요. 우리 한번 확인해 가면서 가볼게요. 31페이지에 자 31페이지 제일 먼저 첫 번째 등기가 소유권 보존 등기죠, 그죠? 그 소유권 보존 등기 보니까 거기 단독 신청이다 이렇게 우리 배웠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소유권 보존 등기 단독이고, 그 보존 등기가 잘못되면 그 보존 등기의 말소 등기도 단독으로 가서 신청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 우리 단독으로 가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것이 대표 선수가 두 가지가 있죠. 상속이 있었죠. 상속 등기. 상속은 아버지가 이렇게 살아계시다가 돌아가시면 아버지 사망하는 순간이었죠. 볼까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다가 이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 사망하는 순간 그 아들이 이 집을 취득하죠, 그죠? 처분하려면 상속 등기로 갈 때 들어갈 사람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상속 등기는 계약한 게 아니죠. 우리 대개 이제 계약일 때가 공동인데, 그래서 상속 등기는 단독이랬죠. 그리고 상속이 나오면 뭐는 똑같으냐면 법인의 합병, 회사의 합병은 똑같습니다. 사람의 사망이 상속이면 회사의 사망이 영업이 안 돼서 회사의 사망이 합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속 이렇게 나오면 법인의 합병, 회사와 똑같습니다. 법인이 회사거든요. 회사의 합병 등기는 단독으로 가서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 31페이지 제가 뿌려보고 있죠. 이거 31페이지고 3번 등기 있죠.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단독이다 그랬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있죠. 우리 수용입니다. 자, 이 수용은 뭐 좀 주는데, 우리 수용은 강제적으로 뺏어온다고 그랬었죠, 그죠? 우리 도로 같은 걸 확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수용에 의한 우리 소유권 이전 등기는, 수용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기업자가 개인일 때는 강제적으로 뺏어오고, 토지 수용은 계약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독으로 가서 신청할 수 있다 그랬었죠. 요게 여러분 요 등기에서 5번 등기 있죠. 5번 등기, 그죠? 5번 등기 보시면 그 수용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단독 이렇게 써 있잖아요. 단독. 근데요, 거기에 중간에 여러분 4번 등기 보세요. 유증이 있죠. 유증. 유증은 단독에 썼어요, 공동이라고 했었어요? 공동이라고 했죠, 그죠? 자, 유증에 의한 그 소유권 이전 등기는 공동으로 가서 우리가 등기를 신청한다 그랬었잖아요. 혹시 거기 지금 요 4번 등기 혹시 기억나나요? 그 유언은 이렇게 할아버지가 마담이 있었잖아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의뢰하는 마담한테, 이걸 수증자고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셔가면서 할아버지 유언을 집행하는 사람을 하나 내세운다고 그랬죠. 유언 집행자가 있는데, 그래서 할아버지가 마담한테 이렇게 소유권을, 이 집을 넘겨줬을 때는 수증자가 혼자 가면 안 되죠. 우리 상속은 호족에 의해서 자기가 상속인임이 나타났지만, 유증은 마담이 뭐 어디서 나타난 것도 아니잖아요. 어디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수증자가 가서 단독으로 가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으니까 할아버지 유언 집행자가 있다고 그랬죠. 그 유언 집행자가 의무자 되고 수증자가 권리자가 돼서 유증에 의한 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단독이 아니라 공동이다. 거기 4번 등기 있었죠, 그죠? 그 4번에 유증에 의한 그 소유권 이전 등기는 공동 신청이다 이렇게 봤었고요. 근데 하나 조금 중요한 게 5번에서요. 지금 요 자료 보는 겁니다. 요 자료. 아까 수용에 의한 그 소유권 이전 등기는 지금 본자로 다시 한번 복습하는데 여러분이 많이 더 잊어버렸을 거예요. 수용에 의한 소유권 등기는 단독 신청이다. 오른쪽에 쭉 오다가 우리 재결이 실효돼서, 이 얘기는 수용이 무효됐다 그랬었잖아요, 그죠? 그럼 수용이 무효되면
그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 수용에 의해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 무효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그 재결이 실효돼서 수용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된 게 무효니까 이걸 말소시킬 때는 일반 원칙에 따라서 공동으로 가서 말소시킨다고 그랬죠. 그래서 수용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재결이 실효돼서 그 소유권 이전이 아니라 소유권 말소 등기, 이게 다른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수용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단독 신청인데, 이거 잘 시험에 나올 때 제가 보는 겁니다. 재결이 실효돼서 그 수용이 무효가 돼서 그 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는 공동으로 가서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5번에 그 수용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단독 신청이다. 오른쪽에 쭉 오다 보면 재결이 실효시 그 소유권의 그 말소 등기는 단독이 아니라 공동으로 가서 말소를 신청하게 되어 있다. 예, 그 부분 여러분이 기억을 좀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변경 경정 등기에서 여러분 요 17번 등기를 한번 가볼까요? 자, 요 자료 17번 등기 있죠. 그죠? 예. 자, 변경 등기 종류가 3가지 있었잖아요. 부동산 표시란 변경 등기 있었고,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 있었고, 권리 내용이 바뀌는 권리 변경 등기가 있다 그랬었죠. 그죠? 그리고 우리 부동산 표시란이 바뀐다 그 얘기는 뭐 있었어요? 표지부에 있는 지목이 바뀌고 면적이 바뀌어서 가는 거죠. 자, 이거는 계약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지목 밖으로 가고 면적 밖으로 갈 때 데려갈 사람이 없어서 단독 신청이다 있잖아요. 17번에 부동산 표시란 변경 등기들은 단독으로 가서 신청한다 이렇게 써 있고, 자 18번 등기 가볼게요. 자, 등기 명의 표시 변경. 예. 등기비 이름이 나온 사람들의 등기 명의, 그 사람들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표시가 바뀐다. 이름이 안 좋아서 개명했다. 여러분 주소가 이사 갔다. 회사 상호가 한빛은행에서 우리은행으로 바뀌었다. 요때 하는 등기를 우리가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죠. 여러분 이사 갈 때 공동으로 갈 사람이 있나요? 등기 명의 주소 변경 등기를 할 때, 그죠? 여러분 개명할 때 데려갈 사람이 없죠. 자기 혼자 하는 거. 회사 상호 밖으로 할 때 한빛은행에서 우리은행으로 바뀌었을 때는 우리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한빛에서 우리은행으로 바꾸러 갑시다 이렇게 하는 거 없잖아요. 그죠? 계약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들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 명의인의 표시 변경 등기는 계약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다 표시자 나온 거, 이렇게 표시자 나온 거 이런 것들은 다 단독 신청입니다. 근데 그 19번 등기 있었죠? 우리 권리 변경 등기, 그죠? 32페이지에 보시면 19번 등기에 34페이지죠. 권리 변경 등기. 자, 권리 변경 등기는 우리 전세금이나 저당권의 증액이 있는 거죠. 그죠? 전세금 증감이 있다든지, 자, 저당권에 이렇게 채권에 이게 증감이 있는 거. 이것들은 다 전세 계약해가지고 증액하고 은행에 대출 받을 때 대출금이 늘어나면 역시 다 변경 계약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은 다 계약이니까. 요거는 공동 신청입니다. 여러분 지금 공동 신청하는 거 단독 신청이라고 대표적으로 자주 나오는 게 요 3가지예요. 유증 꼭 기억합니다. 유증은 공동이다, 단독이 아니다. 그리고 요 재결이 실효돼서 요 소유권 말소 등기도 공동 신청이다. 그 다음에 권리 변경 등기, 권리 내용이 바뀌는 전세금 증감 이런 것들도 공동으로 가서 등기를 신청을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기억을 좀 해 두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 말소 등기, 우리 설정 등기와, 자, 말소 등기는 원칙으로 권리자 의무자가 바뀌어서 공동으로 가서 신청하는 게 원칙이었었죠. 그죠? 근데 예외적으로 여러분 혼사불명 혹시 기억나나요? 여러분 21번 등기 잠깐 가볼까요? 네, 여기 21번 등기에 거기 지금 34페이지 있죠. 21번 말소 등기. 자, 말소 등기는 공동이 원칙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거기 예외 단독 있죠. 혼사불명 이렇게 안겼잖아요. 혼동으로 소멸한 권리에 지난주에 한 거죠. 말소 등기. 자, 혼동은 채권 채무가 동일한 자의 기록된 하나의 권리가 사라진 거죠. 이거죠. 자, 갑이 이렇게 소유권 보존했게 돼 있다가 우리 전세권을 들어갈 수 있었죠. 자, 전세권을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중에 우리 이 집을 사버릴 수 있죠. 그러면 전세권이 이렇게 소유권이 갑에서 을 앞으로 이전되면 을은
전세권자가 되고 소유자가 되죠. 하나의 권리가 사라지는 게 혼동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자기 권리, 혼동이 전세권이 사라진다고 그랬죠. 이건 완전 물권이고 이건 용의권이니까. 그러니까 전세 달다가 집 사면 제일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전세권이 소멸해서 혼동으로 소멸해서 말소 등기할 때는 자기 권리 말소로 가는데 들어갈 사람이 없겠죠. 그죠? 자기 권리 말소로 가니까. 그래서 혼동으로 소멸한 권리의 말소 등기는 단독이고, 두 번째는 우리 사망하면 우리 권리 소멸하자라고 특약할 수 있었잖아요. 그죠? 이런 거 있었잖아요. 우리 지상권은 영구무한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상권 설정 등기할 때 우리 지상권자야, 네가 살아있는 동안만 존속기간하고 또 사망하면 권리 소멸하자라고 특약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죽었어요. 그럼 지상권 말소할 때 들어갈 사람이 없죠. 그죠? 그렇지만 얘 죽은지 모르니까, 사망 등기소에는 죽은지 모르니까 사망 진단서 첨부해서 단독으로 가서 말소할 수 있고. 자, 마지막으로, 자, 의무자가 뭐가 불명돼서, 소재 불명돼서 공동으로 가서 말소 등기할 수 없게 되죠. 이런 거 있었잖아요. 우리 전세권에, 아까 전세권에 말소 등기할 때는, 우리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는 전세권자가 권리자고 전세권 설정자가 의무자라고 있었잖아요. 왜? 전세권은 소유권은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를 지금 소유자가 가지고 있죠? 그다가 전세권이 들어가면 사용, 수익권이 전세권자한테 가잖아요. 그럼 이 전세권자가 이득 보는 사람이니까 권리자고, 전세권 이 사람은 설정자라고 했죠. 집주인이. 의무자라서 공동인데, 자, 전세권 말소 등기는 반대로 하겠죠. 그죠? 3년이 끝났으면, 자, 전세권 말소 등기할 때 이번엔 전세권자가 이제 자기 사용 수익이 사라지니까 의무자가 되고, 자, 전세권 설정자가 권리자가 돼서 공동으로 가서 말소 등기해야 되는데, 자, 집주인이 3년이 끝났어요. 박 전세한테 전세 주기로 약속했네요. 야, 전세권자야, 3년이 끝났으니까 우리 등기소 갔더니 말소 등기 공동으로 한다. 같이 와자 하고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안 나타난다고 그랬죠. 갑자기 이 사람이 옆집 주인 나타났어요. 4번 친구인데 100억이 부도 나가지고 베트남으로 도망갔다. 행방불명돼 소재 불명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세권을 말소시키지 않고서는 이중 전세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박 전세한테 전세를 줄 수 없거든요. 전세권은 이중 전세가 안 되니까. 집 전부 전세 줬을 때는. 그래서 요거를 말소시켜야 되는데, 이 행방불명됐으니까 찾을 수가 없어서 우리가 법원에 가서 신문을 빌린다고 그랬죠. 우리를 못 찾으니까. 법원이 전세권자야, 내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못 찾으니까 살아있으면 나타나 전세금 줄게 라고 신문지상이나 관부에 알리는 것을 우리가 공시최고한다 그랬죠. 한 4개월 정도 하는데 안 나타나면 법원으로부터 전세권이나 저당권을 제거시킨다는, 권리를 제거시킨다는 판결이 있으면 이 판결서 가져가서 단독으로 가서 말소 등기할 수 있다. 그래서 우선 말소 등기는 공동 신청이 원칙인데, 이렇게 혼동으로 소멸한 권리의 말소 등기나, 사망하면 소멸한다는 특약이 있을 때 말소 등기나, 그리고 혼사 불명의 소재 불명될 때는 공시최고 재권 판결 받아서 단독으로 가서 우리가 말소 등기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거는 오늘 본 거죠. 우리 가등기, 좀 전 시간에, 그죠? 가등기도 공동의 원칙인데, 아까 가등기 단독으로 가서, 가등기는 예비등기니까 단독으로 가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두 가지 있었잖아요. 자, 여기 여러분, 우리 24번 등기잖아요. 24번. 24번에 가등기는 공동의 원칙인데 단독으로, 자, 가등기 권리자가 가등기 의무자에 뭐가 있든지 승낙서. 승낙 따라주면 아까 법원에 가서 임시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가등기에 따른 아까 부동산 소유지 법원에 가서 가등기 가처분 명령 가지고 가서 단독으로 가등기 할 수 있고, 또 아까 우리 가등기가 말소도, 가등기 말소도 공동으로 가서 신청하는 게 원칙이다. 근데 우리 가등기 말소를 아까 우리 단독으로, 24번이 오른쪽에 있는 거죠? 단독으로 가서 말소할 수 있는 두 가지 있더라. 가등기는 가등기 명의 자기 권리니까 자기 인감을 첨부해서 스스로 거기서 포기할 수 있어서 단독으로 가서 가등기 말소할 수 있고, 또 우리 가등기 의무자나, 가등기도 제3자가 사갈 수 있었죠? 예, 제3취득자들은 가등기가 없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 가등기 의무자나 이해관계인들은 가등기는 가등기 명의인 거니까
그 사람의 승낙서만 가져가면 단독으로 가서 우리 가등기 말소할 수 있다. 예, 요거 지금 오늘 단독으로 가서 하는 등기 부분 지금 본 내용들이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몇 가지 단독으로 가서 하는 부분인데, 이제 판결위에서 단독으로 가서 하는 부분이 좀 중요하거든요. 자, 우선 여기까지 먼저 단독으로 가서 신청하는 등기들 한번 책을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자, 224페이지 잠깐 가볼게요. 자, 224페이지. 자, 우리 단독으로 가서 신청하는 등기 보세요. 자, 공동 신청하지 않더라도 자, 등기에 진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또는 성질상 의무자가 있을 수 없을 때는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해야 되는데, 단독으로 가서 신청한 등기는 다음과 같다 해서 판결받는 것을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요. 자, D페이지 먼저 잠깐 가볼게요. D페이지. 자, 226페이지 보세요. 자, 226페이지. 자, 그 가로 2번에 포괄 승계에 따른 등기, 아까 상속 등기 있었죠? 그 단독이 있었잖아요. 그게 1번이죠. 자, 상속을 원이라는 등기입니다. 보세요.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즉 상속으로 인한 등기, 상속 등기는 등기 권리자만이 단독으로 가서 신청할 수 있다. 즉 상속인은 등기 없이도 사망한 때, 피상속인 사망한 때 피상속인의 권리물을 포괄적으로 승계하기 때문에 죽는 순간 자기 거 된 거죠. 아버지 드릴 사람 없고, 그죠? 상속인이 가서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자, 아까 제가 상속이 나오면 법인의 합병, 회사의 합병은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지금 2번이죠. 회사의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한 회사, 합병으로 설립된 회사가 합병으로 인해서 소멸하는 회사의 권리의무를 우리 합병 등기되는 순간 넘어오기 때문에 회사 합병으로 인한 권리자 등기는 상속 등기와 마찬가지로 단독으로 가서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상속 이렇게 나오면 회사 합병은 똑같다. 여러분 꼭 기억을 좀 해 두시고요. 자, 우리 3번에 아까 우리 소유권 보존등기 단독이고 보존등기 말소도 단독이죠. 볼게요. 미등기된 부동산에 소유권 보존등기는 법이 규정한 자가 단독으로 가서 하고, 그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등기도 그 등기 명의인이 단독으로 가서 말소합니다. 자, 표시란 변경 등기, 아까 부동산 표시란 변경 등기와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이죠. 그게 단독 신청이죠. 보세요.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는 그 등기 명의 회사 상호 바뀌고 여러분 개명한 거 있었잖아요. 아까 18번 등기죠. 그걸 단독으로 가서 등기하고, 또 부동산 표시란 지목 바뀌고 면적 바뀌는 거죠. 표지부 표시란 변경 등기도 그 한 달 내에 갔었죠. 한 달 내에 단독으로 가서 신청합니다. 근데 우리 권리 변경 등기 있었잖아요. 아까 19번 등기죠. 전세금 증액 감액 이런 것들은 계약에서 증액 감액이라니까, 제가 공동은 대개 이제 계약이고 계약이 아닌 것들은 대개 단독이다. 이건 다 계약이 아닌 거죠. 뭐 상속, 소유권 보존 등기, 부동산 표시란 변경, 등기 명의인 표시, 청약 승낙한 게 아니잖아요. 청약 승낙이 계약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단독으로 가서 등기를 신청하게 돼 있고, 근데 그 권리 변경 등기는 공동으로 가서 합니다. 자, 요 멸시 등기는 표지부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멸시되면 들어갈 사람 없거든요. 그 멸시 등기는 소유자가 단독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 부동산의 멸시 등기도, 멸시 등기 다음 이제 하겠는데, 소유자가 한 달 내에 단독으로 표지부에 하는 것은 한 달 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17번에 부동산, 거기 그쪽 거기 4번에 동그라미 2번에 부동산 표시란 변경 등기도 표지부에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소유자가 한 달 내에 단독이고, 멸실 등기도 표지부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단독으로 가서 소유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달 내에. 그리고 6번 아까 토지 수용이죠. 토지 수용에 의한, 아까 토지 수용에 의한, 그럼 쭉쭉 본 거죠. 토지 수용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도 단독인데, 아까 재개일이 실효돼서 그 소유권 이전의 말소 등기는 그 공동이다. 그거 지금 보존 등기 단독, 상속 등기 단독, 합병 나오죠. 토지 수용. 근데 나중에 이건 공동하는 것은 지금 안 나와 있죠. 아까 부동산 표시란 변경 단독,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단독, 근데 권리 변경 등기는 공동이다. 그거 기억을 해 두시고, 자, 우리 가등기. 그죠? 아까 가등기, 아까 저 부분 보죠?
그래서 신청 방법. 가등기도 가등기 권리자와 의무자가 공동으로 가서 하는데 그 단독으로 가서 하는 거 아까 두 가지 방법 우리 봤었죠. 우리 가등기 단독으로 가서 하는 거 그 두 가지. 그 부분은 좀 전에 봤던 그 가등기 부분을 페이지만 한번 적어 놓을까요? 가등기 404페이지 적어 놓으면 여기 지금 227페이지에 404페이지에 적어놓으면 아까 가등기 부분 거기 또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3장은 4장, 5장을 본 것을 또 다시 밑으로 지금 보는 거예요. 지금 계속 확인만 하잖아요. 그래서 그 4장, 5장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 자료 있었잖아요. 그 31번부터 요 등기들, 요 부분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그죠? 자, 가등기 신청, 거기 공동이 원칙인데, 니은 보세요. 가등기 의무자가 등기 신청에 협력해주지 않으면 가등기 권리자는 목적 부동산 소지지, 그죠? 주소지가 아니라 그 법원에 가서 가등기 원인을 소명하고 가등기 가처분 명령을 받으면 그 명령 정본 가지고 이거 촉탁이 아니라 단독으로 가등기 권리자가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었고, 그 뒤에 가등기 의무자도 가등기 의무자의 뭘 가지면 승낙서죠. 그죠? 그 승낙서를 첨부해서 단독으로 가서 가등기 권리자가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 밑에 2번은 아까 가등기 말소도 공동의 원칙인데 가등기 말소 아까 단독으로 가는 그 400 여러분 이제 5페이지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거기 단독으로 갈 수 있는 두 가지 있습니다. 볼까요? 니은. 자, 가등기의 말소는 가등기 명의인이 자기 인감 첨부해서 단독으로 가서 가등기 말소 있었고, 또 가등기 의무자나 아까 이해관계 제3자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가등기 없는 게 좋죠. 그죠? 그래서 가등기는 가등기 명의인 거니까 가등기 의무자나 가등기 이해관계인은 가등기 명의인의 승낙서만 가져가면 단독으로 가서 가등기 말소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아까 우리 말소 등기 공동의 원칙인데 혼사불명 기억나시죠? 한번 본 것 같은데 혼사불명, 혼동이 지금 3번 먼저입니다. 3번 볼까요? 소유권과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 소유권 이외의 권리와 그를 목적으로 한 다른 권리가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돼서 그 다른 권리들이 혼동해서 소멸할 때는 그 소유자나 소유권 이외의 자들이 가서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고, 자, 1번은 사망이죠. 8번에 1번. 등기 명의인의 사람의 사망, 법인의 해산으로 권리 소멸에 따른 약정이 등기되실 때 그 사람의 사망, 법인의 해산으로 권리가 소멸하면 그 등기 권리자들은 그 사망 진단서 가지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가지고 단독으로 가서 말소 등기할 수 있고, 2번 의무자가 아까 베트남으로 도망간 거죠. 부도나서 소재 불명돼서 공동으로 가서 말소할 수 없을 때는 법원에 가서 힘을 빌렸죠. 그래서 민사소송법에 따라 공시재고를 신청하고 이러면 이제 권리를 제거시킨다는 재권 판결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권리자들이 단독으로 가서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고, 아까 우리 신탁 등기는 우리 신탁 등기 때 볼 텐데 그 수탁자가 단독으로 가서 말소 등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판결에 의한 말소 등기가 조금 중요한데 요거는 조금 해야 돼서 이 판결에 의해서 단독으로 가서 신청하는 판결 받아서 앞에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은 다음 주에 마지막 주에 이제 보고 다음 주에 이제 3장의 중요한 부분들 몇 가지 이제 체크해 놓고 이제 이번 기초 이론 과정을 마칠 겁니다. 그래서 이 등기법은요 지금 봤었지만 요 4장 5장이 거의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3장 지금 단독 신청하는 거 그것도 조금 쭉 밑으로 지금 본 거잖아요. 제가 몇 번 늦게 찾아보라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래서 요 등기를 4장 5장을 먼저 익혀놓으면 나머지 장들은 거의 거기에 밑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아주 편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등기법은 제가 무슨 등기는 그죠? 그러면서 8가지 이게 신청의 원칙인데 직권해 주는 경우가 있었고 예외적으로 공동의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단독을 해주는 등기가 있고 공동일 때 누가 이제 권리자인지 의무자인지 그죠? 그리고 이제 신청서에 필요적 기록사항이 뭐고 임의적이 뭔지 그리고 첨부 정보를 이걸 가져가는지 제공하지 않는지 그다음에 등기를 거부하는 각하시키는지 실행하는지 자, 통과되면 표지에 적어주는지 갑군지 을군지 적어줄 때 올해 주등기 부기등기 있었죠. 그죠? 주등기 부기등기. 아까 주등기는 뭐라고 했죠? 기억 안 나시나요? 표제부여하는 등기. 그죠? 말표 소주. 그 다음에 소유자를 목적으로 하는 게 있었잖아요. 갑에서 을로 가는 거.
그런 건 주등기 있었죠. 근데 부기등기는 부기 명의로는 약소에 이렇게 약정 나온 거, 환매 특약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을에서 병으로 가는 거, 소외 이렇게 나오죠. 소위자가 아니라 소외, 을에서 병으로 그런 등기들은 부기 등기 형식으로 해준다. 그 정도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시면 아주 훌륭하게 공부를 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이 대면을 못 해가지고 이렇게 동영상으로 이렇게 자꾸 뵙게 되는데, 동영상 조금 여러분이 집중력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집에서 보면 이렇게 잡혀 있어도. 그러더라도 자꾸 이렇게 여러분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모든 법은 한 번 받고 두 번, 세 번 이렇게 들어가면 좋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등기법은 요게 이제 우선 보물 노트니까 요 부분만 여러분 잘 여러분이 하시면 올해 내년에 이제 합격할 때 꼭 합격할 수 있을 겁니다. 따뜻한 물 많이 드시고요. 여러분 꼭 마스크 쓰고 다니시고, 다시 이제 대면 열 때 그때 다시 보는 것을 기약하면서 오늘 여기에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한마디 꼭 외치는 게 있죠. 꼭 이래 사람은 말한 대로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내시고요. 자,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고생들 너무 많이 했습니다. 고맙습니다.